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오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또 한 번 큰 산을 잘 넘어갔습니다. 글로벌 원샷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 날아올랐습니다. 다우지수부터 S&P 500지수까지 특히 나스닥 지수 보시면 2.37%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배경 CPI 발표에 있었습니다. CPI가 시장 컨센서스를 근원 CPI까지 모두 하회를 하면서 시장이 환호성을 질렀던 건데요. 물론 셧다운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만 방금 나온 속보를 확인해 보니까요. 이 부분도 일정 부분 해소가 됐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 CPI 발표를 봤던 박힌 총재, 굴수비 총재도 발언을 내놨는데 물가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에는 두 총재 모두 동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패드와치 동결 가능성은 어제만 해도 85%가량이었는데 그 이후에 CPI 발표가 나온 이후에 무려 100%까지도 한때 찍어내는 모습까지 보여줬거든요. 시장 투자자들이 CPI 이번 발표치를 받아들고 굉장히 큰 안도감을 시장에 던져줬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정이 나오면서 발표치가 나오면서 달러는 바로 약세로 돌아섰는데요. 달러 인덱스 1.49%까지 떨어지면서 104.0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CPI가 환호성을 시장에 던져줬고 국채 가격도 함께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국채금리 수익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10년물 3.86%, 2년물 중심으로 특히 국채 가격의 급등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자, 테슬라 보시면 중국 가격 인상 이슈 또 한 번 있고요. 거기다가 인도와 최근에 굉장히 끈끈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인도 내 공장을 설립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잡음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차차 해소가 되어가는 느낌이고요. 6%대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중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시연을 해냈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어제 H200을 새로 공개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와 더불어서 10거래일째 연속 상승 이뤄내고 있는 모습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주가 상승폭 보시면 2%대 상승폭 시연을 해줬습니다. 자, 골디락스의 순간이 정말로 찾아오는 걸까요? 침체 없이 물가가 잡혀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상승으로 화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공포 탐욕 지수 보시면 얼마 만에 중립까지 이 나침반의 움직임이 나와주는지 정말 오랜만에 찾아볼 수 있었던 흐름인 것 같습니다. 47포인트 선까지 올라왔고요. 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빅스 지수는 15포인트 아래쪽에서 여전히 움직이면서 14.16선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노스스타 인베스트먼트에서 시장 전체가 골디락스의 순간처럼 느껴진다라는 발언을 내놓은 건데 자, 과연 이 부분을 시장에서 확인하기까지는 또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게 될까요? 일단 CPI 발표가 어젯밤 10시 반에 있었는데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흐름 한번 보시죠. 이렇게 급락했던 모습이 바로 10시 반 시각 그 시점이었습니다. 자, 2년물과 10년물, 30년물 국채 가격 동시에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우리 서학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TMF 수익률도 상당히 좀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0월 25일에 역사상 70번째 조정장에 진입을 했던 나스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간밤의 시장으로 인해서 이 조정 영역을 탈출하는 모습을 나스닥이 보여줬고요. 자, S&P 500과 나스닥은 4월에 최고치를 찍었다가 또 한 번 최고 상승폭을 시연을 해내면서 최고의 하루를 또 보내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중소형주단까지 함께 상승을 이뤄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던 건 러셀 2000 지수도 5%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다는 건데요. 자, S&P 500의 11개 업종이 동시에 상승세를 시연을 해줬고 특히 금리 인상이 이제 정말 중단이 되고 인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시장에서 함께 갖게 되면서 은행주, 부동산, 기술업종까지 나란히 상승폭을 시연을 해줬습니다. 자,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 앞서서 저희 속보 들어와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10월 CPI 일단 먼저 살펴보죠. 헤드라인 연간으로 그리고 근원치로 살펴보게 돼도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확인이 됐는지 한번 볼까요? 특히 연료 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됐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작년에 또 전쟁 이슈로 해서 상당히 급등세를 가져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간으로 따져봤을 때 9월에 마이너스 5.1%에서 10월에 21%까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있고요. 근원 CPI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주거비 상승폭이었는데 그 부분도 많이 완화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근원 CPI의 상승폭을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었던 부분들은 무엇이었을까 하고 살펴보니까요. 임대료, 자동차 보험, 의료비, 퍼스널 케어 같은 부분들이 확인이 됐는데 다만 자동차 보험 쪽의 급등세는 좀 우려스럽다라는 분석도 나와 있으니까 다음 CPI 확인할 때 자동차 보험 쪽 특히 더 눈여겨봐야 되겠고요. 근원 CPI 하향되는 조정폭도 함께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시장에서 어떤 부분들을 추가로 확인을 해야 될까요? 닉 티밀하우스 기자,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불리는 인물이죠.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밀하우스의 X 화면 캡처입니다. 10월 고용지표와 인플레 지표를 봤을 때 지난 7월이 이제 마지막 금리 인상일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연준 회의에서는 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이제 금리 정책 방향 자체를 수정할 것인가에 방점이 찍힐 걸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자, 이렇게 CPI 데이터를 확인한 연준 총재들, 오스탄 굴수비 총재와 간밤에는 토마스 바킨 총재가 발언을 내놨는데요. 물가가 둔화되고 있고 고용시장 활기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들 물론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 2%에 대한 이야기를 두 총재 모두 내놨습니다. 여전히 갈 길이 좀 멀다라는 이야기를 내놨는데 시장은 총재들의 발언보다는 일단 CPI 수치에 환호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만 JP모건에서 주가 반등을 물론 해내고 있고 시연을 해내고 있습니다만 지금 기업 실적이라던가 경제 전망이 확실히 나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라는 의견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미중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어떤 이야기 내놓을지 펜타닐에 대한 이야기가 현재 나와 있고요. 거기다가 중국과 디커플링 안 할 것이고 관계 개선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현재까지 나와 있습니다. 크게 새로운 진전이 있을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셧다운 관련 이슈는 일단 내년 초까지 민주당의 지지로 인해서 고비는 넘겼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재생에너지 관련주들 일단 이렇게 금리에 대한 이슈와 함께 좀 3개월 추이로 살펴봤을 때는 태양광도 풍력도 굉장히 꺾여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간밤에는 오랜만에 상승세를 시원하게 시연을 해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생산업체인 빔글로벌이 실적을 내놨는데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을 함께 보여줬기 때문에 20% 넘는 상승폭을 시연을 해내줬고요. 우리나라도 태양광 풍력주들 좀 기운이 없었는데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여줄지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미증시는 분위기 상당히 좋았고 마치 축제를 연상케 하는 분위기였어요. 우리나라도 축제가 오늘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제 미리 좀 움직인 측면도 있어서 양 측면 모두 고려해 가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미국은 갑자기 분위기 긴축 종료. 사실은 지난달부터 있었죠. 지난달 자료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요게 이제 몇 가지만 추가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하락 추세 전망 인식이 이제 다시 한번 시장에 주입이 되는 분위기고 그 전에 있었던 FOMC는 이미 매파적 동결에서 그냥 완전 동결로 비둘기적으로 약간 기울어졌다는 점 체크해드렸습니다. 자, 그러자 사실 CPI 공개 전부터 이미 미국의 대다수의 경제학자들도 금리 인상 이미 끝났다라고 봤고요. IB 쪽에서도 공격적인 인하 전망이냐 보수적인 인하 전망이냐,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내년에 빨리 나올 것인가 내년 말에 가야 나올 것인가의 이견 차이만 있을 뿐이고 지금 IB 쪽에서 금리 인상을 이야기하는 곳은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긴축은 종료됐다라는 컨센서스가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 시장은 과거에 어땠는가를 보셔야 하는데 10월에 보여드린 자료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 동결기, 인상 끝내고 동결을 하는 그 기간 동안 다행히 차트가 잘못 들어와 있네요. 예. 세 번의 과거 사례가 있는데
대부분 우리 시장은 상승세를 시연해 왔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미국의 금리 동결기는 총 3차례, 그중에서 2차례는 굉장히 강하게 상승세를 시연했고 한 차례 정도는 좀 밀렸는데 대외 변수 때문에 그랬습니다. 물론 금리 인하에 들어가면서 시장 대부분 약세 흐름을 보였지만 지금은 아직 인하보다는 동결에 더 시장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이걸 미리 알았을까요? CPI 잘 나올 걸 알았는지 양시장 아주 시원하게 올라줬습니다. 장중 내내 견조한 상승세였죠. 특히 코스닥 지수는 무려 전 거래일보다 2.6%의 급등세를 시연했습니다. 사실 이제 금리의 영향보다는 사실 어제는 국내의 수급적인 요인이 훨씬 더 영향력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양 시장에서 모두 지수의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2차 전지가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였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배터리 군단이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시장에서 해석하는 요인은 총 3가지. 캘리포니아 공무연금 쪽에서 테슬라하고 리비안 지분 더 샀다. 3분기에 이런 결과 있었고 인도 기가팩토리 유치를 위해서 수입 전기차 관세 인하를 지금 고려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서 일론 머스크와 인도의 상무부 장관 회동 가능성이 솔솔 나오고요.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근본적인 개선 전까지 공매도 금지할 것이라는 발언, 여기에 기간을 특정하지 않아서 내년도 6월까지 금지했던 그 내용보다 더 연장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점, 이제 기간적인 부분에서 시장 추가적으로 이야기가 되면서 2차 전지가 자율적으로 반등을 보였습니다. 근데 늘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습니다. 시장에서 보면 어떤 업종이라고 할지라도 대부분 호재와 악재는 공존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분위기, 심리, 그리고 주가의 레벨, 상황에 따라서 호재를 반영시키나 악재를 반영시키나 이 결과값이 좀 다른 편이었는데요. 자, 어제 당잠사 화면입니다. 딱 위치상 이젠 수급 이슈가 다시 등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체크해드렸죠. 공매도 금지 첫날 급등분, 이제 이상급등이었는데 그 부분을 코스피 거의 다 반납을 해왔었고 코스닥 시장은 그 급등분보다 더 밀렸다라는 측면. 첫날에 이 상승분 우리가 좀 기대를 접어야 하는가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부분 변동성이 이제 마무리되는구나. 여기에서 꼬였던 수급이 이제 제자리를 찾는구나라는 시각 정리해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매도 효과가 없었나라는 부분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죠. 공매도 잔고는 아주 작고 소중하지만 서서히 줄어들면서 쇼커버링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점 챙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화면도 같이 보여드렸죠. 이제는 가격 메리트와 쇼커버링 유입 기대감이 모아지는 섹터를 보셔야 합니다. 말씀을 드렸고 코스피는 IT, 가전, 화학, 기계가 잔고가 많은 편이고요. 코스닥 시장에 에서는 2차 전지가 잔고가 많은 편이라는 점 체크해드렸습니다. 단기간은 이런 쇼커버링 아마 주목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시계열을 조금 더 늘려서 살펴보게 되면 결국 시장은 실적에 주목을 하게 될 텐데요. 그때 같이 체크해봐야 할 내용들입니다. 반도체, 인터넷, 자동차 이쪽에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유입되는지 여부가 긴 관점의 관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간밤 이제 CPI가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자 고금리와 강달러의 족수의 무게가 덜어지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자, 과거에 이런 현상이 나왔을 때 우리 시장 어떤 공식이 있었는가를 점검을 해보실까요? 11월 3일 당잠사 화면 내용입니다. 금리가 떨어질 때 우리나라에서 나타났던 섹터 로테이션인데요. 성장주와 낙폭과대 관련 기업들, 2차 전지,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의료, AI, 로봇, 미디어주가 상승세를 시연을 했고요. 가치 방어주는 당연히 좀 좋지 않겠죠. 뭐 은행, 보험 등등 대표적인 방어주들이 좀 약세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오늘도 이 공식이 성립될지 여부가 하나의 또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섹터 로테이션과 조금은 다른 결, 명확한 명분이 있는 쪽이 반도체라는 점도 기억을 하실 텐데요. 현물 반도체 가격 자체가 이제 반등세를 시연을 하고 있고 각 기업에서 AI 칩이나 새로운 긍정적인 데이터들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 부분만 추가를 했습니다. 엔비디아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H200이라는 새로운 AI 반도체 칩을 공개했는데
시간이 되면 관련 밸류체인들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이런 부분들 이제 반도체 놓고 흐름들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2차 전지 관련 움직임들, 공매도 금지 테마 장세가 지속될지 여부이고요. 또 한 가지가 이겁니다. CPI 안심은 일단 간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지난 달부터 사실 기대를 했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시장에는 알고 있었던 내용, 그러니까 학습 효과의 측면도 있을 텐데 그렇게 된다면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인플레이션의 영향력, 지수의 상승이나 하락을 유도하는 그 영향력이 줄어들 가능성,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정치의 계절이죠. 정치나 지정학적인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살펴볼 만한 이슈들인데요. 다행히 예산안 협상 만료일 17일을 앞두고 미국에서 조금 전에 임시 예산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은 들립니다만 사실 이게 완전한 임시 예산안은 아닙니다. 예전에 한번 땜빵 임시 예산안을 확정을 해놓은 상황에서 기간을 조금 시간을 벌었죠. 그래서 이건 또 땜빵의 땜빵. 내년 한 1월, 2월까지 버틸 수 있는 임시 예산안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하고요. 자, 그 밖에 미중 정상회담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일정이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인데 사실은 미국과 중국의 대화는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 알고 계실 겁니다. 중국 경제가 안 좋아서 뭔가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고 기업 제재 받았던 거 풀어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는데 미국은 지지율이 지금 바이든 정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국채도 누군가는 사줘야 되는데 사줄 주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미리 화해 모드의 선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총 2가지 정도인데 6년 만에 미국산 농산물 대량 구매가 이미 있었습니다. 한 3주 전에 있었을 텐데 원래는 수년 동안 중국은 콩과 옥수수를 브라질과 우크라이나에서 수입을 했는데 다시 미국 거 사겠다라는 선물을 좀 준 상황이고요. 보잉 같은 경우에는 737 맥스 항공기 구매 재개 예정이라는 점, 일단 선물 보따리를 하나 들고 시진핑 주석이 밤 사이에 샌프란시스코로 출발을 했습니다. 일정이고요. 이 안에서 핵심은 에이펙 공동성명 아마 이제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는 하는데 대화의 물꼬를 텄다라는 데 시장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하이라이트, 에이펙 정상회담 이후에 있을 미중 정상회담과 둘째 날 있을 만찬 회동. 갈라 리셉션이라고 하죠. 보통은 이제 CEO 기업들이, 그러니까 주요 기업들의 CEO들이 다 이제 대거 참석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시진핑 주석이 갑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이 미국의 대표적인 이런 기업들의 CEO들에게 초청장을 보냈다라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긍정적인 것만은 우리나라 사실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미국이 중국의 기업적인 측면에서 제재를 걸면서 우리나라가 그 사이에 비집고 예를 들면 자동차 등등이 거기에 해당될 텐데 탈중국의 반사 이익을 봤던 섹터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혹시 좀 이것이 부담스러운 재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점은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번에 예상 의제인데요. 대부분 이제 알고 계실 내용들입니다. 기후 문제에 대한 부분이랑 경제, 무역, 국방 안보 부분이 증시의 영향력이 큰 편입니다. 자,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우려감이 고조돼 있는 상황에서 좀 잠잠해질지 여부가 또 한 가지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제 장 마치고 시간 외 특징주, 뭐니 해도 개별주는 역시 실적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호실적 기록한 쪽은 다 올랐고요. 실적 실망 매물 출회된 쪽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게 드물죠. 사실상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제 실적 발표 마무리가 들어갔거든요. 아마 오늘 몇 개 기업만 추가적으로 좀 발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거의 다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막판에 막 실적이 쏟아져서 정리하는데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호실적 기록한 쪽이 상한가를 기록한 쪽이 2개나 있고요. 꽤 큰 상승폭을 시현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실적 내용들 꼭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해진 속보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MSCI
MSCI 리뷰 발표입니다.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종목이 어떤 건가를 재편해서 발표를 하게 되죠. 편입 새롭게 들어간 쪽은 금양, 포스코 DX, SK텔레콤, 기존의 이 지도 안에 있었던 종목 빠지는 쪽도 있습니다. BGF 리테일, 카카오게임즈,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페노션, 이 됩니다. 자, 해당 기업들의 수급 상황들 오늘 장중에 좀 따져보셔야겠고요. 보통은 이렇게 발표하기 한 달 전부터 미리 이제 기대를 가지고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기도 하는데 워낙 공매도 금지 이슈가 지금 시장에서 수급 상황의 또 한 가지 키워드이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또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이 참고해 보시죠. 당잠사였습니다.